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보입니다. 자, 2026년 7월 23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입니다. 저녁 7시가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하는 방송은요, 바로 내일자입니다. 금요일자, 7월 24일 금요일 예상인데, 부산경마입니다. 부산경마고, 부산경마 7, 8, 자, 두 개 경주를 제가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 7, 8 두 개 경주를 당연히 이 승부를 들어가는데, 7경주는 삼상입니다. 무조건 삼상을 노리고요. 8경주는 약간 혼전 경주입니다. 뭐 인기마들이 뭐 많이 팔리고는 있겠지만 여기 약간 변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경주는 복승식으로 뭐 3복승으로 가고요. 일단은 7경주를 전체적으로 혼전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상도저마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입상도저가 많으면 배당이 분산이 됩니다. 배당이 분산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마피들이 어떻게 숨어 있다는 거죠. 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숨은 마피를 잘 찾아서 삼상에 들어가면 이게 터집니다. 삼성은 뭐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추기가 넘사벽입니다.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삼성은 좀 적중이 힘들다 보니까 이건 전부 힘들다. 어렵다. 그건 넘사벽이죠. 그런데 요거를 활용을 하기에 따라서 그러면 물론 못 맞추더라도 타격이 좀 적습니다. 삼성을.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들고 가면 복승식을 하고 적은 돈이면 삼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삼복이나 복승식을 하면 돈을 조금 덜, 돈은 적중은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잃는 거는 더 많이 잃습니다. 삼상은 10만 원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맞추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구멍수를 더 늘려. 어쩌다 보면 삼성은 또 10만 원 금액으로 막건을 사다 보면 구멍수도 많아지고 적중이 힘들어져요. 당연하죠. 그런데 요 삼상은 전경주를 매번 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제주는 빼죠. 제주도 하면 안 되고 부산도 골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부산 경마도 제가 항상 경마장에 가서 매경주를 제가 분석을 합니다. 노트북 가지고 가면서 말이 띈 거를 순간순간에 저는 봅니다. 조교 동영상도 순간순간 보면서 이걸 배당판에 팔리면 이걸 제가 대입을 합니다. 이게 왜 팔리는지 조교 동영상과 조교 때의 그림과 그리고 복귀 내용을 보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미리 분석을 했지만 또 잊어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잊어먹은 걸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다시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사도 된다, 이거 사지 말아야 된다. 막 순간순간 제가 저도 참죠. 그러면서 문자가 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문자 내용을 잘 보면 거의 가볍게 약배땡입니다. 그러다가 7, 8 두 개 경주는 제가 이건 중배땡입니다 라고 난리죠. 그럼 그거는 좀 맞거나 사는 거죠. 저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7, 8 두 개 경주를 제가 집중 분석해서 올려드리고요. 이번 주가 7월 마지막 주 경마입니다. 7월 마지막 주 경마고 7월 말, 자 7월 31일 그리고 8, 1, 2 이게 금토일이겠죠. 이게 경마가 없습니다. 3개 경마장이 올 수도병입니다. 추석, 구정, 명절, 설 명절 딱 두 번만 경마가 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휴가도 혹서기도 완전 쉽니다. 3개 경마장. 그러다 보니까 한 주 오롯이 휴가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경마를 잘 하셔갖고 휴가비를 좀 모으면 좋겠죠. 따서 휴가를 잘 보내시면 좋은데 이 경마라는 게 내가 돈 따서 휴가를 가고 돈 따서 맛있는 걸 먹는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있는 돈 가지고 써도 되는데 즐기면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 경마로 즐기면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경마는 우리가 한번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의 돈의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경마가 또 풀리니까 내가 어려울 때는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경마에서도 피해갈 줄도 알고 자제할 줄도 아는 그런 여유를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예상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부산 7경주예요. 혼합 3등급 핸디캡입니다. 1800m인데요. 자, 1번마 스타대로 손경민. 자, 전형적인 추임하여 안 팔릴 겁니다. 안 팔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를 분석하자고요. 안 팔릴 마필이에요. 추임하여 손경민 기수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마필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는 방법은 앞이 다 무너지고 1번이 날아와서 고배당이 999가 터지는 거. 이 방법 하나 있죠. 그리고 삼상의 삼복의 세 번째가 되면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나는 삼상과 삼복을 고배당을 산다면 끝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복숭식에서는 들어가기는 좀 어렵겠죠. 자, 이번만 위너스 루키가 진견 기수예요. 자, 승군전이죠. 혼합 4군에서 혼합 상군이고 1800m. 거리는 문제는 없는데 승군전에서 지난번에 진견 기수가 2번 게이트에서 스타트가 무난하게 나왔다가 선입권에서 외곽에서 선입을 받아갖고 모래를 맞지 않는 경주 전개를 했다는 겁니다. 자, 모래를 맞는다는 건 내 측에서 내가 완전히 선입마 뒷자리에서 모래를 많이 맞고 막 무리 속에 갖춘 전개입니다. 그거는 안 하고요. 외곽 선입관에 딱 붙여놓고 약한 편성이에요. 이때 편성이. 그런데 이렇게 뛴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렇게 못 뛴다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장도 못합니다. 이거 팔립니다. 인기마입니다. 블랙볼트 김호수 기수의 선추임마예요. 선추임마. 자, 스타트는 됩니다. 선입권에서 붙습니다. 자, 선입권에서 붙는데 힘을 안배를 자르고 경주 전개가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잘 풀려야 되겠죠. 일단은 2번, 3번은 그렇게 타겠죠. 그러나 3번마가 앞선에서 편하게 경주 전개를 펼친다고 들어온다는 보장 못합니다. 안 팔린 마필입니다. 블루포인트도 추임마요. 안 팔린 마필이에요. 그러나 1번과 3번이란 마필은 그냥 추임마고 그리고 4번입니다. 4번. 그리고 5번 브리도설이 정도윤 기수. 3조 마방이 참 131승 아주 승률이 좋습니다. 문현철 마방에서 말을 참 잘 만들어요. 문현철 조교수가 이제 조교수가 된 지가 뭐 작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데 2, 3년밖에 안 됐죠. 근데도 굉장히 말을 잘 만들고 모든 마필을 승부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이게 대상경주입니다. 대상경주에서 3세 대상경주 퍼니월드 미스터양 그리고 DM 마필도 센 말들이죠. 그런데 3차기 왔는데 이 마필 자체가요 스타트가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자, 2번과 3번이 뭐 발 빠르다고 하더라도 5번마 브리도솔도 스타트는 좋아요. 그럼 앞에 훅 나가야. 자, 그리고 앞에가 선입권에서 움직여. 자, 500km의 육중한 마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춘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약한 마필이 선행을 가면 페이스 조절을 되고 힘으로 압박을 합니다. 아주 유리하죠. 자, 이번에 인기 1위를 팔리고 있고요. 국대 스타는 박재희 기술 대 지난번에 다시발 기수가 비인기말을 가지고 2번 게이트에 선행을 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박재희 기수 감랑이 있자면 순군전이에요. 저 선행을 간다고 장담도 못하고 따라가면 무리 속에 갖추게 되면 이거 난감합니다. 팔릴 겁니다. 조금 팔리는데 좀 덜 보고 싶은 선행형 마필. 7번 원대원금도 서승훈 기수예요. 자, 편성상은 여기 좀 많이 팔릴 겁니다. 5, 7이 대끼리가 될 것 같고요. 지난번 다나카 기수가 내칙 선입권에서 물 흐르듯이 아주 내칙을 잡아가 경주행 잘 풀렸어.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 카오라인 소리 대풍이 이런 마필한테 쳤다는 거죠. 자, 이거를 분석을 해본 결과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이걸 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2% 부족합니다. 대끼리 맞건 불안합니다. 플라잉 더카는 서강주 기수예요. 지난번 다시발 기수에 취입을 했죠. 자, 스타트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모래 반응 때문에 약간 모래를 맞으면 약간 뒤로 밀리는 그런 게 초속이 안 나오면 중속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로 밀리겠죠. 서강주 기수. 다시발 기수가 안 타는 것도 그렇고, 9번 센세이션이 다시발 기수의 승문전이에요. 지난번에 박재희. 요건 박재희 기수가 탔던 마필은 요건 다시발. 좀 헷갈리죠. 박재희 기수랑 다시발 기수가 가끔 말을 바꿔 많이 타더라고요. 요건 또 승문전이에요. 지난번에 박재희 기수가 2번 게이트에서 또 아주 지난번 말을 잘 탔습니다. 선입견에서 또 외곽 피해갖고 모래 안 맞고 말을 탔더라고요. 그러다가 직선주 들어서 취입을 하는데 이 그림이 괜찮더라고요. 아마도 많이 팔릴 겁니다. 10번은 영광의 프린스는 신영철 기수인데 요거 안 팔릴 겁니다. 박재희 기수가 뭐 정도현 기수 이렇게 탔는데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삼쌍의 삼복에 뭔가를 꼭 사고 싶다. 10번입니다. 10번 안 사면 안 됩니다. 신영철 기수 되게 수상하더라고요. 복귀를 하니까 끝그림이 괜찮았습니다. 11 헤이브라더도 제시대 기수야. 지난번에 3차기 왔는데 서승훈 이번에 제시대죠. 근데 이 마필 대상경주에서 이렇게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 인기 3위까지 갔죠. 1번 게이트. 근데 1번 게이트다 보니까 자, 그리고 7번 게이트니까 7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받았고 1번 게이트에서 선행 못 받았어요. 선행을 받았는데 무너졌지만 자, 이 마필은 제시대 기수 말이에요. 서성훈 기수 말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시대 기수를 뭐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말 자체는 제시대 기수가 탔던 말이다 보니까 33점 마방, 건승주 마방에서 제시대 기수를 줬겠죠. 훈련시켜 니 타다. 외곽이다 보니까 외곽에 선입견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11, 그리고 뭐 5번 브리도설. 자, 인기 순위를 들여다보면요. 자, 인기 순위가 어디 갔노? 여기 있습니다. 자, 579입니다. 57. 브리더설의 서승훈이 그 기수가 대끼리. 9번마가 준대끼리 또 2번이 오래 팔립니다. 그러니까 5번을 놓고 7, 9 이거 많이 팔리고 8번마도 팔리는데 11하고 좀 덜 팔립니다. 11 관심만입니다. 관심 가지셔야 되고.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삼성으로 간다고 했는데 일단 5번을 기준으로 해서 삼성을 노립니다. 제가 이 경주는 제가 조교를 보면서도 제가 이 감을 좀 잡았고 이 경주는 근황 지나기에는 좀 여운이 남습니다. 삼성이 생각보다는 제가 언급을 했지만 좀 불안한 인기마들이 만약에 3착을 못 온다면 비인기마가 3착 오면 이 경주는 완전히 터집니다. 그럼 삼성은 뭐 최소한 200배, 300배. 삼성 자체가 이 300배는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맞추면 한구라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을 산다 그래갖고 뭐 20만 원 사는 것도 30만 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10만 원을 가지고 승부한다면 여기에 승부하는 거죠. 아니 5만 원 갖고 하셔도 됩니다. 5만 원, 100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이 한 경주를 제가 올인을 해서 분석한 거죠. 이 경주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 경주는 문자 정보 아래 콜센터로 문의 주시면 제가 문자 정보로 안내해 드리고 최근 부산 경마 성적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문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8경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산 8경주 혼합 4등급 핸디캡인데 1400m예요. 1번 플라잉 매니스는 최인경기세 취임입니다. 취임. 그러니까 1번 게이트에서 스타트를 얼마나 부드럽게 잘 받아내갖고 내치기에서 빨리 붙어주느냐. 그런 내치 취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경주 전개가 앞에서 끝나면 못 들어오고 취입이 날아오면 제가 봐서는 3차계 끝에 올 수가 있고 토암선 안에는 이어서 기스인데 취입한데 스타트가 안 되다 보니까 취입이 잘 안 되죠. 모래를 맞으니까 자꾸 뒤로 밀리더라고요. 자, 끝판여걸은 이성재 기수인데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데 과연 이번 경주 인기마들 중에서 누가 선행을 가고 앞에 붙이느냐. 그러지 않고 비인기마 중에 3위 이성재 기수가 스타트를 잘 받아내고 그대로 가느냐. 자, 그러면 최근에 이 날씨도 중요합니다. 비도 오고 있고 비가 그쳤느냐, 비가 안 왔느냐, 비가 오고 있느냐. 주로가 가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로에 따라서 3위 선행을 가서 버티느냐 이것도 관건입니다. 강서 트렌드가 3세 순말인데 조인권 기수예요. 자, 보기에는 이게 센 말입니다. 지난번 인기마로서 늑발을 하고 3착을 왔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좀 뒤로 밀리더라고요. 근데 제일 끝에서 내측 취입을 하고 3착은 잘 뛴 겁니다. 못 뛴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에 붙이면 됩니다. 앞에 붙이면 됩니다. 그냥 붙이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3월 선행 보내주고 4가 이게 언저리만 있으면 이거 4는 이번엔 축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처럼 스타트가 잘 안 되고 자꾸 말이 뒤로 모래를 맞을까 밀렸다. 이래 되었을 때는 이 4번마가 이번에 인기 1위로 가는데 그래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꼽으면 글로벌 히로인은 서강주 기수 지난번에 신영채 기수가 참고 내찍 추입을 하고 3차 고마필인데 신영채 기수가 6번만 내편 신영채 기수를 타고 있죠. 근데 로마필이 지난번에 다나카 기수가 아주 편하게 내찍 선입권에서 3차 고마필입니다. 인기만입니다. 사륙 대길입니다. 홀리러는 다시발 기수인데 추입이에요. 추입. 자, 다시발 기수가 추입만은 참고 힘을 안 빼러 날아오는 마필입니다. 근데 너무 느릴 수도 있고 얼마나 빨리 붙느냐, 과연 얼마나 레이스가 빠른 전개 속에서 앞이 끝나느냐 아니면 뭉쳐서 도르느냐에 따라서 7번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세게는 안 보고요. 블랙트리도 순발력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3위 탱을 받고 4가 붙이면요 8번마가 외곽에서 전개를 하다가 그대로 무너질 것 같고요. 9번마도 추임만. 자, 이번에 문제는 10번마 희망록이에요. 진경기 순군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시민 기수가 선행을 받았는데 모래를 안 맞았어요. 못 맞았어요. 안 때리더라고 모래를. 그런데 누군가가 앞에서 나를 막았어, 길을. 그러다가 외곽 살짝 돌리더라고요. 압수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모래를 피하는 전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3번 4번이 이렇게 붙는다. 그러고 나는데 10번이 의외로 좀 빨리 붙어주면 이렇게 되면 이번에 10번이 굉장히 재밌는 마필입니다. 자, 인기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인기 순위는 자 8경주 46입니다. 46. 강서 트렌드의 46이 대길인데 이 46 대길이만큼은 저는 좀 메리트가 없다. 불안하다. 그래서 희망 노기를 관심을 가지고 자 1번도 팔리죠. 그리고 7번도 팔립니다. 3위 있죠. 밑에 있죠. 그래서 일단은 10번을 관심 많이 두고요. 이렇게 해서 경주 전개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일단 노리는데 자 일단은 현장 상태 4를 놓고 가느냐 10을 놓고 가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10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데 현장에서 10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10 놓고 가는 복병마로 가는 거고 이거 먼저 4가 너무 세게 팔린다고 그랬을 때는 4가 앞에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4 놓고 뭐 3텐을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경주는 복숭이냐, 삼복숭이냐, 그런 관점으로 제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10, 4, 3 이런 식으로 보고 3복은 1, 7 이렇게 하는데 이건 최종은 아닙니다. 현장 상태를 보고 배당 흐름을 끝까지 예의주시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정리를 해서 문자 손님들한테 문자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언급했던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하셔갖고 문자를 받으시면 모르겠지만 안 받는다면 여러분들도 전경주를 분석하지 마시고요. 7, 8 집에서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경마장 가지 않아도 집에서 공부하다가 한 2개 경주 5만 원, 5만 원, 돈 10만 원 내가 이거 재미로 한번 놀아본다. 5만 원, 5만 원도 재미 아닙니다. 이것도 승부입니다. 저는 5만 원 살 때도 정말 심도 있게 승부해서 승부합니다. 왜? 5만 원도 100만 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해갖고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적은 돈으로 고배당을 맞춘다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 돈을 덜 잃고 내가 더 오래 경마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부산 경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제가 오전에 서울 토요 경마를 제가 노리는 마피들이 좀 몇 마리가 좀 잡았습니다. 훈련을 보고 또 복귀를 한번 잡았기 때문에 몇 마리 노리는 마피를 위주로 해서 내일 토요 경마, 자 휴장 전 경마에서 토요 경마를 분석을 하면서 승부경주 언급해드리면서 이번 주 칼도 갈았고 나름 또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가감히 승부수를 띄워보겠습니다. 자 무더위 속에서 장마 속에서 많이 힘들고 지쳐 있겠지만 이 경마로 즐거움과 행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